삼각함수 처음 배우는 사람도 수강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할 거야, 얘들아. 봐봐. 이제 직면 같은 건 조금 조금 생략하면서 갈 텐데, 처음엔 정이라서 뭐 생략하고 할 것도 없어. 각을 약속할 거야. 각은 이미 약속되어 있긴 하거든. 근데 지금 너희는 각이 이렇게 약속돼 있어. 두 반직선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이르는 이 도형을 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은. 근데 그럼 너희들의 각의 정의대로라면은 360을 초월하는 각을 표현할 길이 없어. 두 반직선으로는 360을 넘어갈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어떤 각을 다룰 때 이렇게 360을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음수각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 내리고 싶거든. 그래서 각을 확장하는 거야. 그래서 각 자체를 새로 정의 내려야 돼. 각을 어떻게 정의 내릴 거냐면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잡아. 이 반직선을. 그래서 이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를게. 약속. 그리고 어떤 다른 반직선이 있어. 얘를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얘가 시초선부터 돌아간 량을 각이라고 정의 내릴 거야. 그때 방향은 이게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지.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정방향이야. 양의 방향이야. 그래서 이것이 양의 방향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 있어? 음의 방향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동경이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돌아갔으면 양수고 음의 방향으로 돌아갔으면 음수가 되겠죠? 각이. 자, 동경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동경이 위치할 때 돌아간 방향과 돌아간 양을 따져가지고 각을 새로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게 각이야. 얘를 동경이라고 부를게,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시초선이 이렇게 있을 때 동경이 30도 양의 방향으로 돌아갔어. 화살표 없는 게 좀 더 좋겠다. 우리 책에 있나? 있고 없고가 중요하진 않은데. 봐봐. 일로 30도 돌아갔어.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몇 도야? 30도야. 근데 봐봐. 내가 지금 동경이 이렇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더 갔어.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건 몇 도인 거야? 390도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360도를 넘어가는 각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야. 혹은 내가 이번에는 동경이 봤지? 이번에 동경이 음의 방향으로 45도만큼 돌아갔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 거야.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몇 도인 거야? 마이너스 45도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음의 각에 대해서도 약속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얘들아, 한 바퀴가 몇 도야? 360이야. 두 바퀴는 몇 도야? 720이지. 세 바퀴는 1080이야. 우리 360의 배수 조금 외워놓는 게 편해,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지금 360 배수를 4개만 외워놓고 갈게요. 360, 720, 1080, 360도씩 더해 나가면 돼. 뭐 등차 소일이지. 1440. 이 정도만 외우자, 얘들아. 그래야지 이게 몇 바퀴 돌고 얼마나 더 갔는지가 바로바로 계산이 되거든, 이런 게. 지금 외워, 얘들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얘들아, 근데 한 바퀴 돌면은 동경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그대로겠지.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아. 그러면 동경의 위치는 그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랑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별개예요. 자, 이렇게 각을 약속했고, 그리고 각의 체계 자체도 새로 하나 약속을 할 건데, 어, 연습 좀 하자. 예. 자, 백도가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래. 우리 근데 보통 이제 좌표 평면으로 문제를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시초선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시초선을 이렇게 겹치게 갖다 놔. X축의 양의 방향과 겹치도록. 그러면 이제
동경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자, 처음부터 0도에서 이렇게 돌아갔어. 그럼 이게 나타내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몇 도인 거야? 90도, 180도, 270도, 360도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왔으면 동경이 이렇게 서 있을 텐데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360 더하기 90, 450도겠지 이때는. 이건데 만약에 동경이 뭐 몇 바퀴를 돌고 어디에 얼마만큼 갔든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면 이 동경은 1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르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1사분면의 각. 동경이 여기 있으면 2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르고 동경이 여기 있으면 3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르고 동경이 여기 있으면 4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르자. 동경이 여기 있으면 4분면에 속하지 않는 각인 거예요. 축에 있으면. 자, 그러면 100도가 나타내는 동경과 동경이 일치하는 걸 고르래. 그러니까 동경이 겹치는 걸 골라주래. 우리 각의 크기가 달라도 동경은 겹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30도가 나타내는 동경과 390도가 나타내는 동경은 같겠지. 왜 그러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할게요. 시초선을 이렇게 잡는 거야. 다음부터는 말 안 해도 30도가 나타내는 동경은 이거고 이거 이렇게 간 거야. 390도가 나타내는 동경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간 거니까 동경은 겹치겠지. 그러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100도가 나타내는 동경과 동경이 일치하는 각을 찾아줄래? 라는 질문이야. 그러면 360씩 쪼개봐야 돼. 몇 바퀴씩.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각을 360도씩 몇 바퀴 돌고 이렇게 바꾸는 일을 일반각으로 바꾼다라고 불러. 그러니까 어떤 각을 이렇게 표현하면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몇 바퀴 돌고 얼마만큼 갔어요의 의사 표현이야. 일반각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60 배수를 조금 생각해야 돼. 얘들아 970 근처에 있는 360의 배수는 누구야? 1080이지. 더하기 빼기 할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1080도 플러스 110도. 더하기 빼기 하고 있어 얘들아. 이거 더하면 얘들은 거 맞아? 그러면 내가 이제 970도의 동경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수초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360의 3배지. 무슨 방향으로 3바퀴 돌아? 음의 방향으로 3바퀴 돌아. 한 바퀴, 2바퀴, 3바퀴. 음의 방향으로 3바퀴 돌고 이제 다시 양의 방향으로 110도 가는 거야. 여기서 양의 방향으로 110도 가면은 90도 간 다음에 20도 더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이 각이 나타내는 동경은 110도가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겠지? 10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랑은 일치 안 하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뒷부분만 보면 돼. 한 번 더 할게. 이 근처에 있는 360의 배수 좀 생각해 볼까? 720도 마이너스 720도 더하기 빼기야. 더하기 100도. 그럼 음의 방향으로 2바퀴 갔다가 그럼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면 동경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거든.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100도 가니까 동경 위치는 100도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물론 얘를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00이라고 써도 조금 더 좋겠지. 음의 방향으로 2바퀴가 깔끔하게 보이니까. 지금 문제는 굳이 그렇게까지 마이너스 360도. 근데 좋은 표현은 사실은 이거지. 더하기, 근데 여러분들 쉬운 표현은 이거지. 더하기 몇 도? 더하기 190도? 더하기 빼기 헷갈리지, 얘들아. 도 빼고 하면은 그냥 숫자야. 이거 검산해봐. 얘랑 얘 더하면 얘야? 맞아? 마이너스 190? 마이너스 170. 마이너스 170도 아니다. 플러스 190. 얘랑 얘 계산해볼게. 360도, 그래서 190. 일단은 빼보면은 0, 7, 1인데, 이제 부호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70 이렇게 되겠죠? 나도 조금 헷갈려, 지금. 지금 연산이 안 되고 있는 머리라서.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나타내는 동경은 190도랑 나타내는 동경과 동일한 거지. 이거 몇 사분면의 각이야? 3, 4분면의 각이에요. 알겠죠? 180보다 크고 270보다 작으니까. 얘는 360도씩 한 바퀴 돌고 100도 더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도랑 동경 위치가 동일하겠죠. 얘는 이 근처에 있는 360의 배수 좀 떠올려주자. 나 380, 360 곱하기 3 플러스 100도야. 그래서 얘도 괜찮죠. 이거 몇 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이라고 표현하기로 합시다. 어, 일반각으로 표현하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 얘들아. 이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씩 정수번 돌고 110도 더 가면 되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저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야. 이거 표현상의 약속이야, 얘들아. n에다가 숫자 마삼 안 넣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해라고 하면 360도씩 몇 바퀴 돌고 100 가면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110도 하면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약속. 자, 넘어갈게요. 이제 뭘 할 거냐면 가게 체계 자체를 하나 새로 만들 거야. 너희 지금 가게 단위가 뭐야? 몇 도밖에 없잖아. 이렇게 이 체계를 60분법이라고 불러.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 가게 체계를. 근데 아예 체계 자체를 새로 만드는 거야. 단위를.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우리나라는 거리를 잴 때 보통 뭘 써? 미터? 킬로미터를 많이 쓰지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뭘 많이 써? 마일을 많이 쓰잖아, 얘들아. 그렇대.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미국은 마일, 이거 맞니 스펠링? 마일을 많이 쓰잖아. 근데 어떤 거리는 딱 정해져 있는 건데, 다만 표현되는 단위가 다른 거야. 체계가 다른 거지. 이거 1.3마일인가? 기억이 안 나네. 1.6마일? 3마일이라고 하자. 아무도 모를 테니까 이렇게 하면 대충 알아. 팩트 체크가 안 되니까. 1.3마일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체계가 여러 개 있으면, 이 킬로미터가 몇 마일이야? 라는 변환이라던가, 어, 3.9마일이 몇 킬로야? 라는 변환이라던가, 얘들아,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면, 1마일은 몇 킬로미터일까요? 1.3분의 1킬로미터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 가게 체계를 하나 새로 만들고, 그 전에 사용하던 60분법과 지금 새로 만들 호도법 간의 변환을 연습할 거예요. 호도법이라는 가계 체계를 약속할게요. 우리 전에 사용하던 게 60분법. 호도법은 호가 부채꼴의 호야, 얘들아. 어떤 부채꼴로 각을 새로 정의 내리는 건데, 자, 지금 약속할 거니까 잘 봐. 얘들아, 어떤 부채꼴인데,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랑 똑같은 부채꼴이 있겠지? 존재할 거 아니야. 그 부채꼴은 얘들아, 중심각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거든?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랑 똑같은 순간의 부채꼴은 이 중심각의 크기가 항상 일정해. 그것을 기본 단위로 사용할 거야. 그 단위는 라디안이야. 그래서 이 각을, 나연아 왜 이렇게 졸릴까? 뭐 했어 오늘? 졸린 영화 봤어? 약은 먹었어? 무슨 약? 어? 비염약? 졸린 영화라고 들릴 수도 있잖아. 너희도 나이 들어봐. 졸린 영화 보면은 갔다 와서 여파로 졸릴 수 있잖아. 선생 얼마 전에 아바타 보고 왔거든? 이거 졸리진 않았어. 재밌었어. 너희 꼭 봐, 나중에. 3D로 봐야 되라. 선생님은 이거에다가 슈퍼플렉스여가지고 막 소파가 좀 누워서 보는 데서 봤는데 엄청 편하더라. 근데 편하게 봐야 돼. 왜냐면 3시간 반이야, 얘들아. 미쳐. 이거 중간에 내가 콜라를 많이 먹어가지고 한 2시간쯤부터 엄청나게 뒤지는 줄 알았어, 이거. 갈까 말까를 한 200번 정도 고민했거든, 화장실을. 그래서 결국 한 번 갔다 왔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로 쪽에 앉으세요.
뭐하다 말았냐. 자, 호도법.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반지름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이 항상 일정한데 그 일정한 각의 크기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각의 체계야. 그래서 1 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1 라디안인데 우리가 이 라디안 단위는 보통 생략해. 그러니까 한글로도 안 쓰고 영어로도 안 써. 그냥 그러니까 각인데 1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1 라디안인 거야. 암묵적으로. 알겠지? 각의 체계가 얘들아 더 이상 만들진 않아 우리가. 그래서 몇 도, 기본 단위가 몇 도나 몇 라디안이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몇 도가 아니면 각인데 몇 도가 아니면 뭔 거야? 몇 라디안인 거야. 알겠죠? 근데 각인데 도가 없으면 라디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각의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60분법 간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거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파이는 뭐야 얘들아? 3.14라는 수야 그냥. 3.14 어쩌고저쩌고 하는 무리수지.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 은 얘들아 3.14 라디안인 거야. 3.14 라디안은 뭐랑 똑같냐면 그러니까 어림에서 180도랑 똑같아요. 이게 호도법과 60분법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관계식이야. 선생님 쉽게 할게 얘들아. 증명하지 않을게 이거. 증명하면 너희 지금 다 힘들 거야 오히려. 나중에 내신 대비 할 때 증명해줄게. 별거 아니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랑 정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데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이게 그냥 관계식이야.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근데 우리 라디안은 보통 생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파이는 180도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아. 그럼 얘들아 파이는 180도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파이 라디안이라는 각이에요. 각의 크기예요. 이거는 각의 크기니까. 그러면 얘들아 봐봐. 사인 30도랑 사인 30이랑 같은 거야? 얘들아 사인하고 여기에 무조건 각이 와야지. 각이 와야 되는데 이게 각이라는 소리지 그럼. 근데 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30 라디안이란 소리야. 알겠죠? 사인 30 사인 30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안 읽는다. 이렇게 큰 수는 잘 다루진 않고. 이거 어림하면은 얘들아 1라디안이 57점 몇 도 정도 되거든? 어림하면은. 근데 안 이뻐가지고 이 관계식이 이쁜 관계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서로 변환을 잘해야 돼. 그러면 봐봐. 외우자. 1라디안은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라디안 안 쓸게. 그러면 얘들아 2분의 파이 라디안은 당연히 몇 도야? 90도죠. 3분의 파이 라디안은 60도죠. 4분의 파이 라디안은 4로 나눠 45도. 6분의 파이 라디안은 30도. 우리 보통 사용하는 특수각들이 얘네들이죠. 그러면 2파이 라디안은 360도. 3파이 라디안은 540도. 이렇게 60분법의 각으로 바꿀 수 있고 2분의 3파이 라디안은 얘들아 라고 하면 이거 3개 있다가 제일 좋아. 생각할 때. 이거 3개 있으면은 270도겠죠. 만약에 2분의 5 파이 라디안은 몇 도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5개 있네? 가 좋아. 그래서 9, 5, 45, 450도고 6분의 7 파이 라디안은 몇 도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6개 있어요가 좋아. 미안, 이거 7개 있어요가 좋아. 몇 도? 210도. 그럼 우리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 이거보다 훨씬 특수각이 아닐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면 이것도 쉬워. 그러면 얘들아 10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야? 라고 물어보면은 파이 라디안은 몇 도야? 180도니까 몇 도야? 그래 18도겠지. 괜찮아? 이렇게 해서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파이에다가 180 넣으면 돼.
파이에다 180도 넣으면 돼요.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들아 내가 여기서 치선을 바꿔보면 양변을 180으로 나눠서 1도는 몇 라디안이냐면 180분의 1 라디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원래 원이랑 부채꼴 그려서 증명해야 되는데 선생님 증명 너무 엄격하게 안 할게 얘들아. 증명이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들 지금 너무 어렵게 공부하면 헷갈리 힘들어하니까 일단 쉽게 하고 내신 대비할 때 좀 더 딥하게 할게. 이제 한글로? 응. 파일 안 줬구나 선생님. 내가 정신이 나가 있어. 미안해. 양변 180 나눴는데 이걸 무시했지 지금. 이렇게 돼요. 응. 자 다시 그러면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50도라는 건 정의가 1도가 50개 있는 거거든. 그럼 1도인데 1도는 뭐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아직 안 쓰자 이제. 그래서 정리해보면 호도법으로 해보면 18분의 5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바꿔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150 곱하기 1도인데 1도를 180분의 파이 라디안 대입해가지고 적당히 정리하면 돼요. 공 날리고 36, 35, 파이, 6분의 5파이죠. 근데 이런 특수각과 관련돼 있는 건 얘들아 얘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30도가 5개 있네로 생각해서 암산해 난. 그래서 30도가 5개 있네가 조금 좋아. 얘는 60도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러면 60도가 4개 있네로 바로 하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40 곱하기 1도인데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65를 약분하면은 3분의 4 파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특수각과 관련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165 1도를 180분의 파이 라디안 대입해가지고 적당히 약분해서 변형하시면 되겠죠. 이거 외우자. 호도법과 60분법 간의 관계. 파이 라디안은 몇 도? 180도. 1도는 몇 라디안? 180분의 파이 라디안. 외우셔요. 그러면은 3분의 4 파이를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에다가 180도 대입하면 되고 165도를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165에다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 곱하면 되고 이렇게 변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너 이제 사실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 우리 멀쩡히 몇 도만으로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새로 약속해요 우리 곤란하게? 라고 하면 호도법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 일단은 뭐냐면 수자체가 조금 작아. 너 세 바퀴 하면 얼마야? 60법으로 하면? 1080이지. 1080 너무 크잖아. 근데 이제 호도법으로 하면 몇이겠어?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세 바퀴면 6파이니까 그렇게 안 힘들지. 그러니까 이런 장점도 있고 부채꼴의 넓이나 그런 거 할 때 좀 쉬운 점도 생겨 나중에. 삼각함수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호도법이라는 가계체계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만 하고 조금 쉽시다. 조금 삼각함수 앞부분은 조금 천천히 할게. 얘들아 너희 아직은 안 어려운데 뒤에 가다 좀 어려워할 거야. 각변환하면 한 번씩 멘탈이 터지더라. 각변환 있잖아 얘들아. 사인 진짜 기본적으로 사인 마 30도 하면은 얼마야? 마 2분의 1이거든? 이런 거 가르쳐 줄게 나중에. 너희 사인 150도 외우고 있어? 안 외우고 있지? 나도 안 외우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변환해버리는 거야. 이거 사인 30도랑 똑같은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그 변환하는 법을 각변환이라고 불러. 가계변환. 근데 이거 할 때 너희 좀 어려워하길래 천천히 하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일단 문제로 돌아올게요. 자, 세타가 3, 4분면에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위치할 수 없는 4분면을 고르래.
천분의 세타가 동경이 어디에 위치해?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지. 그것을 통해서 대답하면 되니까. 어, 이거 별표천은 내신에 많이 나와요. 3번. 내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희가 나는 되게 쉬운데 어려워하더라 이게. 경우 나눠야 돼서. 너 항상 경우 나누면 귀찮아서 막 틀리거든. 해볼게. 얘들아 세타가 삼삼면의 각이라는 것은 음, 시초선을 이렇게 얹어 놓는 거야 얘들아. 삼삼면의 각이라는 건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각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동경과 이 동경 사이에 있다는 소리지 동경이. 이거 동경 가장 쉽게 말해봐 얘들아. 180도지. 근데 지금 육지분법으로 해도 되고 혼운법으로 해도 되는데 문제가 뭘로 했는지를 볼게. 육지분법으로 먼저 할게요. 지금 섞여 있네요. 180도 호두법을 한다면 파이 라디안. 여기는 270도 호두법을 한다면은 90도가 3개 2분의 3 파이 라디안. 야,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기본 내성이는 이거야. 세타가 삼선면의 각이니까 세타가 180도에서 180도에서 270도 사이의 각이겠네 하는 건 이제 머릿속에 중등에 갇혀 있는 거야. 이거 맞아 틀려. 뉘앙스가 틀린 거잖아. 왜 그러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200도야. 그럼 동경 여기 안에 들어와 있겠지. 여기 들어와 있겠지. 그러면 560도야. 그래도 동경 여기겠지. 한 바퀴 더 도는 거니까 그냥. 한 바퀴 더 돌아도 동경 위치 안 바뀌잖아. 920도야. 그래도 동경 똑같이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틀린 말이잖아. 그럼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올바르게 바꿔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동경이 위치가 삼선면에 있으면 그 각의 크기가 몇 바퀴 돌고 얘들아 여기까지 오면 동경의 위치가 어딨냐면 여기 그대로 있다. 몇 바퀴니까 n은 정수야. n은 정수. 여기 있고 180도 더 간 거랑 작게 쓸게요. 랑 몇 바퀴 돌고 나서 여기까지 오면 동경이 여기 있거든. 이렇게 동경 만들고 싶으니까 270도 이렇게 바꿔야 올바르게 바꾼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이 360도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 졸지마. 이거 하나만 하고 싶게. 자, 이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어디 위치할 수 있는지를 볼 거야. 그럼 이제 3분의 세타라는 것의 범위가 나온 거지. 이것을 통해서 3분의 세타는 얘들아 여기서 3 나누면 나오는 애지. 3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 조금 손으로 많이 써야 돼 얘들아 이거. 자꾸 중국어 들어가냐. 3호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야. 그럼 여기서 n에 따라 동경의 위치가 바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n에 따라서 이 부분이 동경에 영향을 미쳐버리지. 근데 동경의 위치에 영향을 안 미치려면 얘들아 360을 배수면 되겠지. 그래서 n이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랑 6일 때랑 이렇게 생각해보면 n이 1일 때랑 언제랑 똑같겠어? 4일 때랑 똑같겠지. n이 2일 때랑은 5일 때랑 똑같겠지. n이 3일 때랑은 6일 때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랑 이 세 번의 경우가 있고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돌아버릴 거란 말이야. 뒤가 동경의 위치가 그렇게 분류되니까. 그러니까 경우 나눠서 푸는 거야. 몇 가지로 경우 나눠야 되겠어? 세 가지지. 그 3이 어디서 나올까 얘들아?
개연성이. 이 3분의 1. 멀쩡하게 한 바퀴였는데 몇 바퀴였는데 3분의 1바퀴로 바꾸기 때문에 얘를 3개로 나눠서 푸는 거야, 경우를. 일단 답 내는 거 알려줄게. n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냥 0 넣고 1 넣고 2 넣어가지고 그냥 답 내면 답이야. 일단 그 제대로 풀기 전에 답부터 내는 거 알려줄게, 얘들아. 너 여기 시험에 나올 거라서. 답 내. n에 0 넣어. n에 0 넣으면 3분의 세타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야? 60도에서 90도지. 괜찮아? 그럼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 거니? 이 3분의 세타의 동경 어디 있어, 얘들아? 6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데 존재하는 거죠,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해요, 이러면. 제1, 4분면이야. n에다가 1 넣어. n에 1 넣으면 180도. 3분의 세타. 210도. 그러니까 180도의 동경은 여기 있고 210도의 동경은 여기 있으니까 이런데 위치하겠다. 그럼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냐면 1, 2, 3, 4분면에 있어. 여기 경계랑 여기 경계는 제외야. 일단 경우가 없어서 3, 4분면에 있어요. n에다가 2 넣으면 140, 300도. 얘는 얘보다 30도 큰 거거든, 항상. 330도야.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300도에서 330도 이렇게 돼. 그럼 동경이 1, 2, 3, 4분면에 있어. 그래서 3분의 세타는 1 사이 있거나 3 사이 있거나 4 사이 있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n에다 4는 얘랑 똑같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답은 위치할 수 없는 4분면이 몇 사분면이야? 2 사분면에 위치할 수가 없지. 답은 2 사분면이 답인데, 근데 위치할 수 없는 걸 물어보는 건 조금 이상하고, 위치하는 사분면을 보통 물어봐. 그래서 답은 보통은 1, 3, 4 사분면에 존재해요. 이렇게 풀면 돼. 답 내기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답 내기 쉽고, 정석으로 다시 풀게. 서술형 나올 수 있어서. 얘들아, 이거 테크니컬하게 말할게. 3으로 나눴으면은 3개로 경우 나누는 거예요. 모든 정수를 3개로 나눠서 첫 번째, 여기서 n이 3k 플러스 1일 때, k는 정수. 그래서 n은 정수 안 썼네. 두 번째,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세 번째, n이 3의 배수일 때. k는 다 정수예요. 이러면 3분의 세타의 범위가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이거 대입할게. 3k 플러스 1 대입하면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아, 분배해주면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180도가 되거든? 여기다도 대입하면 얘들아 얘는 여기서 30도 더하면 돼. 여기다 30도 더하면 돼요. 360도 곱하기 K 더하기 210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얘가 동경의 위치에 영향을 안 미쳐 얘들아. 몇 바퀴니까. 그래서 얘의 동경의 위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그냥 180도랑 동경의 위치가 일치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울게 얘들아. 이거 뭐 중요한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동경이 어디 위치하냐면 이것만 하고 쉽게 얘들아 좀만 집중해. 이 동경이 여기에 위치하고 이 동경은 210도 여기에 위치해. 간격은 30이고 그러니까 경계를 제외하고 이 사이에 동경이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3분의 세타가 동경이 제3, 4분면에 위치해 라고 대답할 수 있고 이거를 두 번 더 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 n에다가 이번엔 3k 플러스 2 대입할 거야. 그러면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240이니까 300. 3분의 세타, 여기 30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얘의 동경이 어디 위치하냐면 얘들아 일단은 몇 바퀴 돌고 300도 가야 돼. 얘 270도 가고 30도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위치하고 얘의 동경은 30도 더 돌아가면 되니까 이렇게 위치해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경우엔 동경이 위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4삼면에 있어 3부세타가. 마지막으로 이때는 여기다 3K 대입하면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60. 30도 그냥 더해버리기. 그러면 60도에서 동경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사이에 동경이 위치. 그래서 이러면 동경이 제1서면에 위치하겠지. 그래서 위치할 수 있는 동경은 1사, 3사, 4사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한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올 거고 허수형으로 낼 수도 있지만 보통 객관식으로 나와. 봐봐 얘들아 2분의 세타였으면 경우 몇 가지로 나눠? 두 가지. 2K, 2K 플러스를 나누면 돼. 만약에 5분의 세타였으면 미쳤지 그럼 다섯 가지로 나눠야 되니까. OK, OK 플러스 1, OK 플러스 2, OK 플러스 4, OK 플러스 4로 나눠. 그런 문제 안 나와. 2, 3이 제일 많아. 그래서 3으로 나눴으니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3번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시찬아, 샤프는 고쳤니?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고장난 거야? 봐봐. 고쳐보자 한번 내가. 생각해보니까 학교에 거의 모셔두고 왔어요. 모셔두고 왔어. 장례 치러줬어. 그래, 잘 장례 치러줘. 사진도 찍어줬고.